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이 감소해온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가칭 내륙 연계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접근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법안 통과의 권한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충북의 첫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습니다. 수도권 등 3천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느라 겹겹이 규제를 받고 백두대간에 막혀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에 대한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한다라는 이 헌법에 있는 가치, 이 부분을 이 특별법이 반영하고 실천하려는 측면이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에는 명확한 지원 방식과 타 지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강하면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나가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담당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 방식을 다시 강조해 충북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렵고 희생을 받았으니까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첫 토론회에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충북 향후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전원이 불참했고 변재일 의원만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충북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두신 의원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충청북도는 반쪽 토론회를 지켜본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번 달 중순 민관정 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청 4개 팀을 없애고 전임 교육감 역점 사업 부서들의 명칭도 바뀌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는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윤건영 교육감의 첫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본청의 대안교육팀과 혁신교육팀 등 4개 팀이 없어집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정책기획과 업무로 배치되고 각 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센터는 학교지원센터로 바뀌는 등 전임 교육감 역점 사업은 크게 축소됩니다. 또 기간제 교사나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의 채용, 먹는 물 관리 등 일부 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해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본청을 재구조화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보강을 해서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기간제 교사 채용이라든가 먹는 물 관리, 중대재해, 이제 교육복지 안전망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지만 교육청 안팎에선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나 진로, 직업교육 등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특화해 진행하던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진로 진학이라든지 이 업무를 본청으로 다 환원을 했을 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영재들을 좀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들을 좀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또 방과 후 학교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채용과 먹는 물 관리 등 업무 분장을 놓고 직종 간 갈등이 지속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의 업무를 이관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도 그냥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불화들, 거기서 분쟁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가리고 지역청으로 이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조직 개편안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첫 조직 개편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인구 85만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는 청주시지만 청주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번 청주 오송역 개명을 계기로 청주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오송보다 청주라는 지명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위상이 높기 때문입니다. 송정역도 광주 송정역으로 바뀌고 지제역도 평택 지제역으로 바꾸고 지금 이제 수도권을 빼고면 오송역만 지금 지자체명이 없는 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사강 가속기를 유치할 때 나주시와 경합을 벌였는데 정작 청주시는 오창을 지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스스로 청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도외시한 셈입니다. 청주 통합 브랜드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농업입니다. 안성맞춤, 음성명작 등 다른 시군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을 때 청주시는 개별 브랜드로 각자 도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원생명, 청원회, 직지쌀, 청주 애호박 등등이 그것입니다. 시장 가면은 뭐 중도매인들이 하는 얘기가 청주시 브랜드다. 대체 어떤 게 브랜드냐. 그래서 청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주 브랜드 통합과 강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통합 10주년 맞이 청주의 통합 브랜드 만들기 용역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한 팀을 만들어서 청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통일화시키는 통합 브랜드화가 전국에 청주를 마케팅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 밤 개기월식이 일어나면서 붉은 보름달이 뜹니다. 특히 천왕성이 보름달 뒤로 숨었다 다시 보이는 엄폐 현상도 관측할 수 있는데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있는 건 수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 한쪽이 어둡게 변합니다. 어두운 부분은 점점 더 넓어지고 이내 붉은 보름달로 변합니다. 태양과 지구, 달이 나란히 놓이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리는 월식 현상입니다. 개기월식은 오늘 밤에도 펼쳐집니다. 오후 6시 8분부터 달의 일부가 어두워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돼 1시간 뒤인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 약 1시간 26분가량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완전히 가려집니다. 이어 달이 서서히 그림자에 벗어나며 밤 9시 49분부터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붉은 달 뒤로 천왕성에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향후만 100년 정도에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인데요.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보시면 개기월식 상태에서 달의 왼쪽으로 희미한 별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월식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양한 관측 행사가 진행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관측 행사와 함께 개기월식 전 과정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또 충북 자연과학연구원은 무남 생태공원에서 공개 관측회를 열 예정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개기월식도 직접 보시고 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 있도록 천체 망원경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달 사진도 찍어서 이제 이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고 대기질이 좋아 육안으로 선명하게 개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1년 만으로 다음 개기월식은 3년 뒤인 2025년 9월에 볼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라 올해 청주시의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이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에 맞춰 충북대 총학생회와 함께 응원전을 열기 위해 장소를 협의 중이었지만 안전을 고려해 취소했습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의 신고와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천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기존 운영 시간을 이번 달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매표와 입장 마감은 4시 20분으로 제한합니다. 수산면 옥순대교 남단과 옥순봉을 잇는 길이 222m의 출렁다리는 지난해 10월 개통 이후 68만 3천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단양군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산봉에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1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도담산봉이 226만 7천 명을 기록해 에버랜드, 영덕 강구항,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롯데월드, 군산 선유도에 이어 6번째로 많았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10위 안에 든 관광지는 도담산봉이 유일합니다. 충주 사과가 12년째 대만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충북 원예농업 충주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올해 수확한 후지 사과 20톤을 선적해 대만 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58톤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00톤 수출을 목표로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시 율봉 근린공원에 내년 1월 북드라이브스루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북드라이브스루 스마트 도서관은 전국 첫 차량번호 인식형 무인 도서관으로 차 안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주시 내 스마트 도서관은 흥덕보건소 등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청주의 첫 서리 관측일이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발표한 10월 충청북도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찬 기압고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청주는 지난달 19일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